그런 연구는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더 치매에 잘 걸리느냐. 평소에 좀 예민하고 소극적이고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는 계열들. 아마 MBTI로 치면 IN 계열들.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이 3배나 더 잘 걸린다라는 연구 보고도 있어요. 교수님, 치매에 잘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치매에 잘 걸리는 사람의 특징은 별로 없어요. 이게 치매 위험인자들을 수많은 학자들, 예방의학자들, 역학자들이 그 통계를 내는데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가장 큰 요인은 나이예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생기는 거죠. 그건 마치 우리 기억력 나이 들면 좀 떨어지잖아요. 예전 같지 않잖아. 10년 전하고 비교하면. 누구나 다 그래요. 그리고 치매라는 것도 인간이 정해놓은 기준보다 기억력이 더 떨어져 있을 때가 이제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데, 근데 이제 나이 많은 사람이 일단 가장 큰 특징인 거죠. 두 번째는 혈관 건강에 안 좋은 분들이 있어요. 혈관 건강에 안 좋은 분들이, 혈관이라는 건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노폐물 청소하고 영양분을 공급하는 수도 호수 같은 건데, 또는 상하수도 배관 같은 건데, 이게 오래되면 되게 막히거나 뻣뻣해지잖아요. 그래서 고혈압도 생기고 당뇨도 생기는데, 그러면 뇌의 기능, 우리의 세포 기능은, 뇌는 결국 세포의 기능인데 그 세포의 기능도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 같고요. 그런 연구는 한 적이 있어요. 성격 중에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더 치매에 잘 걸리느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좀 평소에 좀 예민하고 소극적이고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는 계열들, 아마 MBTI로 치면 IN 계열들, 이런 분들이 치매에 더 잘 걸린다. 심지어는 예민하고 소극적이고 화가 좀 화 잘 내는 스타일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3배나 더 잘 걸린다라는 연구 보고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아마도 사람들하고 많이 관계하고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치매에 덜 걸린다 그러잖아요.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소극적이고 예민한 사람들은 사람들 만나는 걸 싫어하니까, 그리고 운동도 하기 싫어하니까 그래서 그랬을 가능성이 가장 크죠. 근데 간혹 그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치매에 잘 걸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알면 되겠죠. 치매에 어떤 사람들이 잘 걸리냐 하면, 그것도 연구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을 좀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요새 저탄고지니 이런 걸 하는데, 지방질 많이 먹고 혈관 건강에 안 좋다는 음식 있잖아요. 야채 같은 건 많이 먹지 말고 자연에서 나온 생야채나 무슨 신선한 음식보다는 우리 마트에서 산 차가운 음식들 절대로 따뜻하게 데펴 먹지 마시고 차갑게, 그것도 불규칙적으로 드시고, 체중은 최대한 늘릴 수 있을 만큼 늘리세요. 체중을 많이 늘리고, 그리고 운동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운동하면 혈관이 건강해져가지고 뇌에도 건강한 영양 성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치매에 잘 안 걸리기 때문에 뇌를 빨리 늙게 하려면 운동은 하면 안 돼요. 가급적이면 누워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잠은 굉장히 불규칙적으로 자야 돼요. 잠이 규칙적이 되면 우리의 그 REM 수면이라 그래서 꿈꾸는 수면 단계에서 뇌에 노폐물들이 빠져나가는 수면 단계인데, 그게 불규칙해지면 우리 뇌에 노폐물들이 많이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뇌가 빨리 늙고 치매에 걸리는데 아주 직방이에요. 그래서 낮밤은 되도록이면 바꿔서 불규칙적으로 자고, 술, 담배 아직 안 하거나 나이 먹으면서 끊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지금 당장 시작해야 돼요. 그래야 치매에 빨리 걸립니다. 만약에 치매에 걸리기 싫은 사람들은 이거를 조심해야겠죠. 이게 타고난 것과 타고나지 않은 것들이 있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이제 슬라이드를 또 드리겠지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이 있죠. 오래 사는 유전자. 어떤 집은 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증조 할머니 때부터 이미 90살 넘고 100살 다 돼서 돌아가셨대. 돌아가실 때까지 집안일도 다 하시고 치매 같은 거 없었대. 이런 집이 있죠. 그리고 타고나기를 이쁘고 잘생기게 태어난 집안들이 있잖아요. 차은우는 본인이 열심히 노력해서 잘생겨진 거겠죠. 아니죠. 타고나기를 그렇게 차은우스럽게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우리의 뇌세포도 건강하게 타고난 뇌세포가 있어요. 유전자. 절대로 그건 바꿀 수가 없죠. 그걸 부러워할 필요도 없죠. 지능. 이것도 사실은 일정 부분 타고나잖아요. 뇌세포의 기능이니까 그것도 우리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부잣집에 태어나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거 이런 것도 내가 바꿀 수가 현재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억울해하거나 뭐 그걸 고치려고 너무 애쓸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것들, 교정할 수 있는 것들에 집중을 하는 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외국에 있는 치매 예방 협회라는 게 있어요. 알츠하이머 어소시에이션이라는 데서 치매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라고 나온 것들이 균형 잡힌 영양 관리, 그다음에 주기적인 운동, 그리고 술과 담배를 금할 것, 그리고 주기적으로 사람을 만날 것, 그리고 뇌세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부를 할 것, 그리고 머리가 다치지 않도록 외부 활동을 할 때 낙상을 주의할 것. 낙상이라는 게 넘어지는 거잖아요. 특히 나이 들면 넘어져서 머리 다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의외로 머리 다쳐서 치매 오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걸 주의할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을 치매 예방법, 이건 다 고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젊을 때 지금 뭐 30대 난 아직 젊으니까 괜찮아 술, 담배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7, 80대 때 치매 오신 분들이 술, 담배 때문에 빨리 왔다 그러면 그분이 뭐 작년부터 술, 담배 많이 해서 그게 왔겠어요? 지금 네가 30살 때부터 술, 담배 해서 지금 그렇게 된 거라는 거를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운동도 지금 20몇 살 때부터 해야지 나이 먹어서 하면 좀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젊어서부터 하면 훨씬 더 예방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치매도 자연스럽게 예방되는 건가요? 그죠. 이게 되게 웃긴 게 치매 예방 식사법 알잖아요. 우리 뭐 견과류 많이 먹고 야채 많이 먹고 고기는 지방질 걷어내고 좀 빨간 고기 좀 덜 먹고 하얀 고기 많이 먹고 닭가슴살 같은 거. 근데 되게 웃긴 게 당뇨 예방 식사법 똑같죠. 뭐 야채 많이 먹고 하얀 고기 많이 먹고 탄수화물 좀 덜 먹고 지방 좀 덜 먹고 심장병 예방법 똑같죠.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의 건강이라는 것도 비슷해요. 치매라는 게 마치 다 특별한 치료법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뇌세포는 우리의 몸의 일종이에요. 그죠? 몸의 한 일부분이니까 결국은 몸이 건강해야 생기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몸부터 일단 건강하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몸을 잘 다스리려면 마음 상태가 건강해야겠죠. 근데 뭐 치매 걸려서 죽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내가 그냥 몸에 안 좋다고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오는 미디어에 나오는 것들을 내가 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건 좀 주의하세요. 근데 특히 유전적으로 치매에 잘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 가족성으로 환갑 넘자마자 증조할머니, 고조할머니가 다 일찍 뭐 60대 후반부터 치매가 일찍 오셨다 이런 분들은 특히 조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풍이 좀 일찍 오는 분들이 집안에 많은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들도 좀 주의를 좀 일찍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왜 어르신들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면 아우 나는 암이 걸려서 죽으면 죽을지언정 치매는 정말 싫어. 그럴 바엔 나 죽을 거야.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의 인류라는 게 점점 장수도를 하고 있잖아요. 뭐 웬만한 질병들은 다 정복하고 있고 요새 뭐 병원 의사들 욕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이 많이 발전해가지고 쉽게 안 죽거든요. 사람 몸이 쉽게 덜 망가지니까 치매는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어찌면 이게 질병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냥 혐오해야 될 그런 질병은 아니고 나이가 들어가고 인류 전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러운 노화의 한 과정일 수 있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삶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국의 경우는 이제 우리보다 노화가 빠른 정도의 나라에서는 그래서 치매라는 질병을 너무 우리가 그냥 절대 걸리지 말아야 될 병 이런 게 아니라 아무리 예방해도 걸리는 거거든요. 아니 벤츠 자동차 아무리 좋은 거 샀어도 10년, 20년 타면 약해지잖아요. 아무리 좋은 카메라 사도 일정 기간 지나가면 그건 조금 약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살살 다루고 자주 정비하고 좀 오래된 자동차가 잘 다닐 수 있게 도로 정비하는 거잖아요. 우리 사회가 이런 이제 노인은 어차피 점점 많아지니까 치매 인구는 점점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사회의 지지 시스템을 잘 만들고 우리의 마음가짐도 치매는 아무리 싫어도요. 제가 유병률 말씀드려볼까요? 60대 때는 10명 중에 1명이에요. 그것만 해도 되게 많죠. 10가구 중에 1가구에는 치매 노인이 있대요.
근데 그게 80대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10명 중에 4, 5명이에요. 90 넘어가 보세요. 몸은 건강한데 치매는 와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 아니면 기억력은 약간 떨어지겠죠. 기억력은 나이 먹으면서 좀 떨어지는 것도 괜찮아요. 젊은 시절 받았던 그 스트레스들 다 기억하고 살면 어떻게 살아요? 조금은 잊어버려야지. 근데 그게 일정 수준 이상 떨어져서 내 몸과 마음까지 컨트롤 못할 정도가 되면 치매가 문제인 거죠. 여기서 그러면 치매가 뭐냐라는 걸 근원적으로 질문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뇌의 기능 저하가 치매인데 그럼 뇌의 기능이 뭐냐죠. 크게 정신과 의사들, 신경과 의사들이 하는 뇌의 기능은 보통 이제 신경인지 기능이라는 말 많이 들었을 텐데 가장 대표적인 거, 뇌의 일반적인 기능을 생각해 보시는 거면 돼요. 처음에 기능이 감각 운동 기능이에요. 우리 이걸 만지고 이거 휴대폰인 것 같다. 이거 가지고 숟가락이라 그러지 않잖아요. 이런 거를 느끼는 기능과 내가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까지 걸어갈 수 있는 능력, 모토, 이건 이제 모터 기능이잖아요. 운동 능력, 이게 뇌의 첫 번째 기능이에요. 그 다음이 언어 기능이죠. 대화 나누는 능력. 그 다음이 뭔가를 학습하고 기억하는 능력이에요. 러닝 앤 메모리. 그 다음의 능력이 집중하는 능력이죠. 특정한 것들을 보고 내가 일정 시간 동안 파도 들어가서 내가 음식을 먹던 뭐 사냥감을 잡으러 가던 똑같잖아요. 집중할 수 있는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하는 능력. 그 다음은 상황 판단 능력이에요. 감정을 컨트롤하고 내가 오늘은 저 사람한테 신경질 안 내고 참고 집에 가야지, 엄마한테 혼나지 않도록 선물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야지 라는 걸 판단하는 전두엽의 능력, 다른 말로 잔머리잖아요. 그 능력도 뇌의 기능이에요. 이런 여러 종류의 기능들 중에 어느 하나라도 떨어지면 치매가 오는 거예요. 우리 치매 그러면 기억력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병원에 이제 치매기가 있어서 오시는 분들 중에 보면 아직 기억력은 괜찮아요. 떨어졌다는 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 나이 또래의 평균 기억력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통계로 표준 편차 얼마 이상 떨어졌을 때, 이게 통계라면 평균이 있을 거고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 이상 떨어져 있으면 그게 기억력의 감소 또는 집중력의 감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일정 수준 이상 떨어지면 이제 떨어진 건데, 그게 기준에 아직 안 떨어지면, 기준보다는 덜 떨어져 있으면 그게 경도인지 장애인 거, 치매 전 단계인 거고, 그게 기억력이 먼저 떨어질 수도 있고, 기억력은 아직 멀쩡한데 언어 지능이 먼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아직 안 떨어져 있는데 판단력만 먼저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어서 감정 컨트롤이 안 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우울증인 줄 알고 진료받으러 왔다가 우리 아빠가 말도 안 하고 우울증 빠진 것처럼 하다 말만 시키면 화내요. 그래가지고 데려와서 우울증인 줄 알고 검사하다 보면 그분이 한 6개월, 1년이 지나면 치매로 넘어가는, 그분은 이제 그쪽 뇌세포가 먼저 망가진 거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뇌세포 중에 어느 쪽 뇌가 먼저 노화가 오고 어느 쪽 뇌가 먼저 상하기 시작하냐에 따라서 치매 증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혈관 건강과 마음 건강, 영양 관리, 운동, 그리고 뇌 자극,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라면 운동과 공부를 좀 하세요. 운동도 머리 쓰는 거 아닌 것 같죠? 굉장히 머리를 많이 쓰는 거잖아요. 운동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머리 정말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몸 쓰는 머리가 되게 나빠요. 그래서 저는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손흥민 씨 같은 분이에요. 내 마음만 오는 대로 몸이 움직이잖아요. 난 그런 사람이 제일 부러워. 근데 나는 운동선수보단 조금 난 건 마음 먹은 대로 입과 손이 움직이니까 그게 저의 특기인 거고, 사람마다 어차피 잘하는 지능은 따로 있는데 그게 나이가 먹으면서는 조금씩 떨어질 거고, 근데 그런 거는 자연스러운 거다.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러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운동하고 마음 수양하고 뇌 자극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매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나요? 제가 저한테 오시는, 정비소에 오시는 고객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드려요. 여기 병원 아니라고. 병원 아니고 그냥 마음정비소라고. 정비소에는 자동차들이 어떨 때 오나요? 자동차 운전하다가 좀 이상한 소리 들리고 아니면 오일 갈 때, 부품 갈 때 들리잖아요. 그냥 그러면 가서 뭐 하나요? 점검해보고 아직은 괜찮아요. 조금 더 있다 오세요. 그럴 때도 있고, 공장 들어갔다 올 때도 있고, 아니면 오일만 좀 갈 때도 있잖아요.
마음정비소는 그런 곳이에요. 나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왜 우리가 쓰는 물건 하나만 고장나도 요새 유튜브나 인터넷 뒤져서 그거 누가 어떻게 정비했는지 보고서 그거 따라 하잖아요. 마음도 똑같아요. 내 마음 내가 다 안다고 다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내 마음 네가 다 알아요? 모르잖아요. 옆에서 저는 저 같은 마음 정비사들은요. 같이 마라톤 달리기 옆에서 같이 달려주는 러닝 코치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이 살아가는 러닝을 하면서 요런 부분이 조금 내 눈엔 안 보이는 나의 정비점이 보일 거거든요. 그걸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필요하다면 마음 정비소 한번 들려보시고요. 이런 영상 보면서 내 마음에 정비할 곳이 있었나? 없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지? 하는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음 정비사 한창수였어요. 감사합니다.